오늘은 주기적 원자 배열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결정체 내에서의 EK 다이어그램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에너지 밴드갭의 정의와 생성 원인에 대한 정량적인 고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적 원자 배열을 갖는 결정에서의 이제 전자의 파동함수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에너지 밴드갭 설명하면서 블로우 펑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기적 원자 배열의 결정.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자들이 아주 짧은 거리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뭐 이런 거를 우리 뭐 컨덴스드 매터, 응집 물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원자들이 응집되어 있어서 아주 일정한 작은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응집 물질 또는 그것을 다루는 학문을 뭐 응집 물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들은 포텐셜을 만들어내는데요. 대략적으로 R분의 1 이런 관계의 포텐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텐셜의 기준점, 여기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원자핵에 구속된 전자들은 이렇게 양자화돼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정상파로 존재한다 여기서. 그래서 반파장의 한 개, 반파장의 두 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E1 스테이트에 반파장 한 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원자핵이 만드는 요거를 보면 포텐셜을 보면 이렇게 우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이렇게 장벽, 배리어라고 표현했는데요. 배리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원자핵이 있고, 그래서 우물을 만들고 배리어를 만들고 뭐 이러한 근사적인 모델, 이것을 이제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주기적인 포텐셜이 있을 때 이제 전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거동하느냐, 그거에 대한 슈리디거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psi x라는 것은 어떤 주기 함수에 그 다음에 평면파 2의 ikx, 이게 블로우 함수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에 psi x를 넣습니다. 이거 두 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다 넣어서 두 번 미분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 1과 영역 2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 2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1, 2, 1, 2. 그래서 영역 1에서 보면 이 전자의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V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 알파 제곱을 하바 제곱분의 2me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 1에서의 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역 2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베타는 베타 제곱 이꼴 하바 제곱분의 2m, 2m-v0. 영역 2에서는 v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는 진폭이죠.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영역 1, 2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조건.
x 이꼴 0에서 파동함수가 연속이죠. 그 다음에 그거의 미분도 연속이다. 그리고 x 이꼴 a, 그리고 x 이꼴 마이너스 b, 여기에서 파동함수가 연속이고 또 그거의 미분도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게 나오고, 여기서 요게 나오고, 여기에서 요게 나오고, 여기서 요게 나옵니다. 실제 요걸 해보면 됩니다. x에다 0을 놓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 A, B, C, D의 개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로 풉니다. 자, 그럼 앞에서 구한 4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었죠. 그 연립방정식의 각 개수들로 구성된 4x4 행렬식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풀려면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3x3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한데 4x4는 매우 번거로워서 여러분들 여기 이거를 수학책 찾아가서 이거 풀 필요 없습니다. 다 풀어놓은 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4x4 행렬식을 풀어놓은 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타는 허수이죠. 왜냐하면 분자항에 E-V0가 있었습니다. 2가 더 작았죠. V0보다. 그래서 이 베타를 I 감마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I 감마, 여기도 I 감마, 여기도 I 감마, I 감마 이렇게 치환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사인 I 감마 B는 I의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B가 되죠. 그다음에 코사인 I 감마 B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B가 됩니다. 이게 아마 교재에서 여기 I를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강의에서도 아마 여기에서 좀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답은 다 맞아요. 결과는. 아마 제가 이거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번 해에 이거를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학 관계식.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 수학 관계식을 한번 수학책에서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걸 넣고 대입하면 자, 요거는 I 하이퍼블릭 감마 B가 되니까 요 I하고 여기 있는 I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항은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방정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근사적인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 해라는 것은 결국 EK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전제에 대한 EK 다이어그램, 결정체 내에서의 EK 다이어그램.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이게 베리어 폭이죠. B가 매우 작다. 0에 근접해 간다. 그렇지만 0은 아니다. 그리고 V0가 매우 크다. 그렇지만 무한대는 아니다. 다 유한한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BV0는 당연히 유한한 값을 갖겠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얇은 베리어 폭이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전자는 어쨌든 이렇게 터널링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의 항을 보면 알파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감마가 A 알파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는 분자에 2항만 있는 거죠. 여기는 V0와 2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V0가 2보다 훨씬 크겠죠. V0는 거의 무한대에 근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시합니다. 왜?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훨씬. 그래서 이 알파 감마분의 감마 제곱이 되니까 감마 약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b는 b가 0으로 근접해가죠. 이게 0이 되면 대략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k a 플러스 b도 b가 0으로 근접하니까 코사인 ka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 a가 있죠? 요거를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로 이렇게 바꾸고요.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b는 감마 b분의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b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 앞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그리고 여기 감마 제곱 여기 2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똑같은 식이 되죠? 자, 이렇게 약간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 이 감마 b라는 것은 굉장히 작죠? b가 0에 근접해 가니까.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b는 어떻게 됩니까? 테일러 곱수 전개하면 이거 감마 b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 b분의 감마 b가 되니까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는 v0보다 많이 작죠? v0는 거의 무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바 제곱분의 2mv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고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거 1이니까 없어지고요.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바 제곱분의 ab의 mv0 그 다음에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 플러스 코사인 알파 a분의 이꼴 코사인 ka.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구한 건데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자, 자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유전자는 자유공간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전자죠. 어떠한 포텐셜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V0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여기만 남겠죠. 코사인 알파 A는 코사인 KA. 이게 같다는 얘기는 K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제곱이 요거였죠? 예. 그래서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 그래서 2와 K의 관계는 포물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죠. 그래서 X축을 K로 하고 Y축을 2K로 하면 이러한 포물선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참고로 K라는 것은 P 이꼴 하바 K죠. K는 하바분의 P로 쓸 수 있겠죠. P는 람다분의 H입니다. 그리고 하바라는 것은 2파이분의 H가 되죠. 그래서 그 역수는 H분의 2파이.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K는 남대분의 2파이. 단위가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 K를 우리가 전파상수라고도 합니다. 우리 10장에서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배울 때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뭐 K는 전파상수 또는 뭐 파수 벡터, 또 1cm 안에 파장이 몇 개가 들어있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자유전자의 EK 다이어그램은 모든 K값에 대해서 다 EK 값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자유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지 않고 연속적인 분포를 이룬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정체 내에서 전자는 달라지겠죠? 왜? 외력이 작용합니다. 우리 포텐셜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양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함수. 자, 먼저 이러한 함수를 보겠습니다. 시타분의 사인 시타 이런 걸 이제 싱크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x 이퀄 0, 시타 이퀄 0에서 진폭이 최대 진폭을 갖고 점점 이렇게 진폭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점점 진동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걸 이제 싱크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싱크 함수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요 A하고 B가 수 옹스트롱 정도 되겠죠. 뭐 A는 뭐 격자상수로 볼 수도 있고요. 뭐 B도 수 옹스트롱에서 수십 옹스트롱이 될 거고요. 전자의 질량,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겠죠. 뭐 수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 변형된 플랑크 상수의 제곱 하면 이 값이 1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앞에 이렇게 큰 개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들겠죠, 점점.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이입니다.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우리가 잘 아는 코사인 함수가 되겠죠.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갖고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함수를 합하라 그러죠.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진폭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갑니다. 이 값은 1이 아닙니다. 이제 훨씬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코사인 KA였죠. 이 코사인 KA라는 것은 값을 1에서 마이너스 1만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값만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함수가 요 함수의 합이 코사인 KA라는 것은 결국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자의 파동함수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파동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함수의 값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 요 코사인 KA하고 이 함수의 교차점 이런 점들을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KA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1이니까 여기는 KA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KA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갖죠? 여기 마이너스 1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KA가 파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도 똑같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니까 KA가 파이. 그래서 K는 A분의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분의 A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이 두 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번에는 K가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가 되는 지점이 또 이렇게 두 군데 존재합니다. 그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K가 A분의 파이 요 지점에서는 불연속을 값을 갖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여기에서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K 이퀄 A분의 파이에서 불연속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 이퀄 A분의 2파이도 불연속 포인트. K 이퀄 A분의 3파이도 불연속 포인트.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K 이퀄 A분의 N파이. N은 1, 2, 3, 4 쭉 가죠? 해서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이 된다.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딱 끊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또 쭉 가다가 여기서 끊기고 쭉 가다가 또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여기서 끊기고 이렇게 불연속 포인트가 이 지점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N은 1, 2, 3, 4, 5, 6 쭉. 그래서 이 K가 커질수록 보면 이 폭,
요게 이제 에너지 갭이 되는데요. 전자가 요 상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요 사이의 에너지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 설명 제가 했을 겁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이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폭도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K가 증가하면 에너지 갭의 폭, 불연속이 되는 폭이 점차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겠죠? 그래서 이 K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우리 자유전자는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죠. 이렇게. 그런데 결정체에 내에서 전자는 아까 A분의 파이 여기서 끊겼죠? 그 다음에 A분의 2파이에서도 이렇게 끊겼습니다. 앞에 회색 칠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의 에너지가 허용되지 않는 곳 또는 전자의 파동함수가 없는 곳 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간격을 우리는 에너지 갭이라고 하고 특별히 가전자대와 전도대 그 사이의 갭을 에너지 밴드 갭 또는 포비든 에너지 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밴드 갭이 될까요? 여기가 밴드 갭이 될까요? 여기가 밴드 갭이 될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이게 주기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모양을 가졌었죠? 이거를 2파이씩 다 대칭 이동시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위에도 이런 모양을 갖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만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1 브릴리앙 영역이라 그러죠. 여기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가전자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전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자대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를 갖는다 그랬죠.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기도 차 있고 여기가 먼저 핵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여기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별히 가전자대라 그러고 가전자대의 제일 꼭대기 요 지점을 EV라 그러고 요거가 전도대가 되겠죠. 요 폭. 그래서 요 바닥 상태를 우리가 EC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것은 바로 제1 영역에서의 요 갭을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N 이퀄 K 이퀄 2분의 파이에서는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는 왜냐면 이 K가 증가하면 이 갭이 아까 점점 작아진다 그랬죠? 여기 점점 작아집니다. 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겠죠? 이게 마치 자유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되면 우리 에너지 갭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주기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영역이 바로 제1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갭을 에너지 갭이다.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제1 영역만 좀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들이죠. 여기 가전자들입니다. 전자들로 꽉 차 있죠. 이쪽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상온에서 이렇게 막 역이 된다 그랬죠. 이걸 캐리어의 제너레이션 재결합하면 없어지고 자, 여기 컨덕션 밴드입니다. 여기에 그리진 않았지만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1 영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요 차이가 바로 에너지 밴드 갭 또는 forbidden 에너지 밴드 갭 EG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이걸 얘기했었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오히려 이거를 갖고 해석을 한다. 이거는 EK 다이어그램이죠. 이거는 이 X축이 K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X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 1대1로 그린 겁니다. 요 밴드갭, 요 밴드갭이죠. 밴드갭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컨덕션 밴드, 요게 컨덕션 밴드, 그리고 요게 밸런스 밴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은 요거가 되고요. 이 그림은 그래서 요 컨덕션 밴드의 최저점,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그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뭘 그린 거다?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묘사한 그림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그냥 요 점들만 표시한 겁니다. 컨덕션 밴드의 바닥점. 그래서 쭉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의 바닥점들 쫙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많이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뭐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C는 마이너스 QV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은, 포텐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Q분의 EC,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요거는 일렉트론 볼트죠, 단위가. Q는 단위 전하량, E가 됩니다. E. 이 교재에서는 E를 Q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Q하고 E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V만 남죠? 볼트입니다. 이 볼트가 뭡니까? 전압의 단위죠. 그러니까 전압이랑 이 전이랑 뭐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반도체에서. 엄격히는 약간 차이가 있죠. 전압은 전위 차죠.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압은 전위랑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미분 형태로 나타나면 X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미소한 거리 변화에 대해서 포텐셜이 얼마나 바뀌는가는 바로 아주 미분 거리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앞에 단위 전하량의 역수,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 마지막까지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저절로 외워지겠지만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Q는 뭡니까? 전자의 단위 전하량. 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경사지게 존재하는 경우에 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전자가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전자는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겠습니까?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높죠. 여기가 여기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공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전위는 어디가 높습니까? 전위. 전위는 여기가 높아요. 반대 아닙니까? 이렇게. 이쪽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밴드의 기울기가 양수죠. 밴드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러한 밴드 기울기로부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오른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전위가 어디가 높습니까? 여기가 더 높아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높지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밴드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자, 이러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얻어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 배우면서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장 마지막으로 페르미 디렉 확률함수, 아주 중요합니다. 반도체에서 페르미 디렉 확률함수, 분포함수,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도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그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만 하고 이제 1장을 마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반도체 물성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그래서 밴드갭 반드시 알아야 되고, 상태 밀도 함수 배웠죠?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